자, 이낙연 사면 승부수 독배 들다. 자, 이낙연이요. 이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풀어줘야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4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한심한 정말 너무 부풀리고 덤태기를 쓴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권 기반의 일종의 이 증명을 위해서 두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의 두 대통령이, 그것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다 채우면 95세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20년형 14일에 받게 되면은 말이 안 되시죠. 뭐 88세, 뭐 거의 90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 저 떨거지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저는 두 대통령의 사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낙연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낙연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이낙연이요, 뭐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성 발언을 했었죠. 거기다가 온갖 일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화합과 통합을 언제 그렇게 좋다고, 언제 그렇게 좋아했다고, 맨날 친문들 눈치 보면서 강성 친문에 앞장서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카드가 없으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완전히 뒤처져 갖고 여론조사면은 낙연이는 다 3등 아니겠어요? 1등은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하고 있고 2등도 못해요.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낙연이가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막 40% 지지율 나오고 그래서 막 콧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이제 의기양양하고 오만불선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이낙연의 실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낙연이는 이제 금방 끝난다고. 제가 그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요,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재명이가요, 당을 뛰쳐나와서 해주면 우리는 최고의 땡큐인 거죠. 근데 이재명이도 친문들이 두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친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생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뭐 무슨 무슨 그 아이돌 중에서 무슨 내가 뭐 어느 오빠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다가도 그 오빠를 추종하는 사생팬들이 같은 팬클럽에 있으면 나중에 그 팬덤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자, 정권 개최 해야죠. 그러면은 무조건 제명이든지 낙연이 중에 누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둘이 싸우다가 서로 갈라져 갖고 서로 욕하다가 정권 교체 물 건너가게 하는 게 이 말하자면 송가역이라든지 또는 친문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친문은 이번에 거품 물고 이낙연이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낙연이는 사실은요, 당대표 이것이 자기의 독배라는 거를 아마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머리가 엄청나게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낙연으로서는요,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추락하면서 당 지지율도 내려가고 아마 이낙연이는 하루하루가 지금 가시방석에다가 뭐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승부수를 띄운 게 뭐냐? 사면 승부수예요. 즉 중도에 있는 민주당도 아니고 또 저 국민의힘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내가 얻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1등으로 컴백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은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두 대통령을 사면하다. 원래 이렇게 정치에서 보면은 여러분, 뭐 풀어주자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응? 뭐 풀어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보다 사람들은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만만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이가 그동안에 자기 이미지를 상당히 관리를 못했죠. 강성에다가 신경질 내고 핏대 올리고 버럭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낙연이 그런데 풀어주자 하니까 아 그래 제가 재명이보다는 좀 착한 것 같지 않아? 재명이는 너무 독하고 말이야. 발톱을 막 이만큼 숨겨가지고 어느 날 그냥 확 흘려가지고 피를 줄줄 나게 할 것 같아. 사실 그럴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러니 웬걸 그냥 친문들과 민주당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막 물어뜯은 거예요. 왜? 이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친문들은요. 지금요. 오로지 말하자면은 문재인인 거예요. 근데 사면이라는 건 이거 대통령이 하는 건데 왜 네가 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하는 거야? 이게 친문들의 아주 1차적인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요. 이낙연이가 지난해 말에 문재인하고 단둘이 만났다. 그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이낙연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 MB하고 그다음에 이 박근혜를 풀어줍시다.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 K 방역 잘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부구치소에서 저 사단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이를 징계한 거는 잘못이라고 3% 4% 나오고, 그다음에 추미애에 대해서는 저렇게 국민 밉상이 되고 영 기운이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정치부 기자가 마치 국회의원을 설득하듯이 문재인을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럼 문재인의 스타일은 뭐냐? 이 뻥끗 안 해요. 이러면서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듣기만 하면서 막 이제 신기를 살피는 거예요. 일본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신기를 살피다가 분위기 살피다가 구기요 요무. 그러니까 공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재인의 심리를 읽고서 이제 나와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겪기도 했겠지만은 이 이낙연은 자기 욕심도 있었고 또 문재인한테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 사면권에 대해서 100%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은 모르고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친문들이 하도 극렬하게 나오니까 하는 거지 100% 정말 제가 하늘에 맹세코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쫙 한 거죠. 그런데 친문들이 발광을 하고 또 최고위원들이 난리를 치고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을 할까요? 최고위원인 양형자가 최고위원 회의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국민은 우리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극성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국민은 이 빅마우스 극렬한 민주당 지지자들 뿐인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 양형자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민주당의 끝은 아주 처참할 극심한 친문의 벽을 못 넘고 이낙연이가 문재인이 대신 자멸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베드, 임상실험에서 이 문재인 대신 이낙연이가 이 사면권을 탁 날리다가 다들 난리를 치니까 딱 문재인이가 하면 안 되겠네. 호이 호이 낙연이 호이 호이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이를 이낙연이가 포호를 해줬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집안이죠, 여러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낙연이는 여러분 세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는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얄미운 또 이재명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대통령께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나는 발언을 삼가하겠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자기 집에 가갖고 해경군 김씨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신나서 좋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뭐 이재명이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 이재명이를 제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친문? 노노노노노. 친노예요, 여러분. 친노.
자, 해경군 김씨가 그동안에 이제 올렸던 글, 이거는 완전히 노무현이 시체팔이 장사를 했다. 노무현이는 거기서 잘 떨어졌다. 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경군 김씨라는 그 아줌마가 이렇게 올린 글을 보면은 거의 일배 수준이에요, 여러분. 일배도 그 외에 괜찮은 일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심한 일배 있죠. 그런 수준이에요. 친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노 겸 친문인 사람들, 이 교집합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재명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문들은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 송가역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앙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보수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다 응답하는 거. 이거는 이재명이가 즉 문재인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게 친문들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문재인 죽이기하고 완전히 문재인 뭉개기하고 딱 맞닿아 있다. 실제로 문재인 죽일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윤석열 총장일 겁니다. 근데 윤석열을 아주 문재인이를 윤석열처럼 법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아닌 그야말로 조폭스럽게 밟고 찍고 밝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요 이 극심한 친문의 벽을 못 넘고 자멸하는데 지금 친문 쪽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낙연이를 날리고 추미애를 대선 후보로 삼자. 기쁘다. 진짜 굴주 오셨네.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실제로 이런 글이 지난 주말에요. 친문 사이트를 도배를 했습니다. 참 친문들 대단해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발목 잡기가 최종 목적이었다. 이 낙엽의 말하자면은 사면 발언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 모든 이 말하자면 국정농단 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으로서는 윤석열의 이런 부상에 대해서 친박하고 친이하고 다들 쪼개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이 원수를 잊을 줄 아느냐 응? 우리 대통령님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내지는 친이 쪽에서도 와 저 자식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 형님 회사고 형님이 너 정치자금 좀 써라 해갖고 돈 마련해가지고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배임 횡령으로 걸어? 이런 거를 계속 회자를 하게 돼갖고 윤석열을 죽이겠다. 이게 이낙연의 아마 3단계 3쿠션 전략이었을 겁니다. 이낙연이 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이러는 거는 아주 뛰어나요. 왜? 정치부 기자 20년은 못했지만 10몇 년 그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저하고 도쿄에서 있으면서 맨날 잔머리 굴리는 것만 막 제 앞에서 막 정말 썰 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아 정치부 기자들은 진짜 사학하다 못해가지고 찌질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그런 식으로 머리 돌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발목 잡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발목 잡기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단 친문들하고 막 난리가 나갖고 자기가 먼저 돌팔매질을 당해서 하고 도망가고 광화문 바닥에서 완전히 능지처참 그 순서 기다리게 된 겁니다.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바람이 먼저 불었냐. 결국은 참 윤석열이 운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문 쪽에서 이렇게 발광을 하다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저쪽에서 생각했던 것은 아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곤란하게 되겠구나. 이 국민의 짐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때리기 죽이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친문 쪽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이래서 이 정치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정치부 기자들 저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 굉장히 정치부 기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러면서도 또 정치부 기자들이 그 자기 잔머리에 자기가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낙연의 케이스는 자기 머리에 자기가 당한 케이스다. 그리고 이 국민의 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김종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면 발언을요. 지금은 막 이 안면 몰수하면서 무슨 사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지만은 왜? 자기가 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김종인이는 윤석열이가 얼른 붕괴하기를 자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종인이하고요. 김종인이는 친한 사람들이 다 전 민주당에 있어요. 뭐 비례 1번 시켜준 박경미부터 시작하고 비례대표는 다 아직도 박사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고 또 김종인이하고 이낙연이하고는 아주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석에서는 형님 막 이렇게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는 자기의 생각을 아마 김종인한테 슬슬 아마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는 이 사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인이의 머릿속은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날아가네?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친문 비빔밥에서 잘못해가지고 양념을 아주 독하게 하는 바람에 윤석열이는 뻥 하고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신경질을 내고 있는 게 사면은 무슨 사면 뭐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있는 게 김종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종인한테는 거의 민주당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